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10개 중에 8개는 하자예요. 근데 꼭 사람들은 내가 그 8개가 아니라 네. 2개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게 저희 있나요? 고객들이 이제 나이층이 한 50대 전후가 많으세요. 이제 50이 넘어가면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 중에서 관심 있는 상품이 토지예요. 땅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50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땅을 좀 정상적인 걸 사야 되는데, 우리 기획부동산 하면 생각나는 상품이 결국 땅이잖아요. 아직도 그런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막 전화 오고 잘못된 물건을 사는 것도 많고, 예전에 전화를 통해서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카페 모임이 있잖아요. 부동산 재테크 카페 모임들. 그런 데서 모여서 강의를 하고, 강사가 이렇게 지분으로 이런 맹지, 진짜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땅들을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제가 상담해 보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카페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결국 물건을 사는 좀 더 고도화된 거죠.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전화로 사세가 아니라 다 그냥 강의로 막 한 4주 강의하면서 굉장히 실력도 보여주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4번 정도 만나면 친숙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바람잡이도 있대요. 그 중간에. 야, 우리 이거 근데 강사님 좋은 거 소개해줬는데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합시다. 그럼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누구랑 같이 이거 했어요? 공동 소유주가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지주택 같은 경우도, 지주택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10개 중에 8개는 하자예요. 근데 꼭 사람들은 내가 그 8개가 아니라 네. 2개일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호텔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50대 넘으면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을 축적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잖아요. 월세. 외의 월세. 근데 이게 막 뭐 수익률이 10%, 뭐 15%에다가 보장까지 해준대요. 그런 거를 해서 수익형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하자예요. 제가 보기엔 10개 중에 9개는 하자예요.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운영 수익을 주는 건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1년, 2년 가면 갈수록 이제 수익률이 적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아예 수익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거, 뭐 기획형 부동산인데 땅, 또 지주택, 또 이런 이제 수익형 호텔, 또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이런 은퇴자들한테 그들의 아주 그냥 욕구잖아요. 다 필요 부분을 잘 건드려서 그 부분을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샀을 때 좀 이걸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여서 소송도 하고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도 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안 돼요.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지주택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크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이 뭐 그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힘든 게 참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땅 같은 경우도 기획부동산 땅 같은 거 맹지죠 대부분. 또 내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로 갖고 있는데 내 공유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같이 팝시다 이래야 되는데 몇몇 명 연락이 되고 몇 명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사람께 뭐 2명, 3명, 4명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접근하게 되면 회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애초에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간혹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간혹이 너무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 봐도 거의 10% 이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확률이 높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또 상담도 이제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셔서 좀 좋은 결과를 낸 사례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죠. 제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50대층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이제 전후한 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살 집과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살 집과 그다음에 내가 일하지 않고
편안히 들어오는 월세, 임대소득. 따박따박. 이 두 가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사실 가장 무난하고 좋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돈이 없으시니까 현금이 그걸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조그만 이제 원룸 건물이나 투룸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신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신축해서 매각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에 팔 리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10억, 이윤을 13억, 붙여서. 15억에 네. 팔죠. 그러면 내가 직접 신축을 한다는 거는 공장도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이 부동산 매입할 때 진짜 원가로 매입을 하는 게 신축이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축을 통해서 거주와 평생의 임대소득을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이거를 지어서 임대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해요. 저처럼. 그럼 내가 만약에 5억을 들여서 한 게 매각해서 한 세후 뭐 상황에 따르면 달라지만 한 7억 그렇게 된다면 한 2억 정도 벌 수 있죠. 그럼 내가 또 7억을 갖고 이게 보통 1년 텀이거든요. 그럼 7억을 가지고 또 조그만 걸 지어서 매각을 하면 한 10억이 되고 또 10억 갖고 하면 한 15억이 되고 그래서 한 4번, 5번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내 재산이 2배, 3배로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렵지만 이제 소형 신축 사업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은퇴자들이 이렇게 뭐 재산이 뭐 5억, 6억, 10억씩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 집과 내가 노동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임대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소득으로는 서울 수도권에서 요즘에 5%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럼 내가 10억이 있어야 월 400만 원이거든요. 11을 나누면. 근데 10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 1억 내외밖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고시원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원 창업. 네. 제가 유튜브에 몇 개 올렸었는데 서울권에서도 한 1억 정도 가지고 내가 좀만 노력을 하면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노력을 해요. 좀 많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좀 많이 노력을 하면 서울에서 내가 직접 뭐 한 층을 임대 받아서 거기다 시설을 하면 몇 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1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떤 분들이 했던 게 그분이 운영을 잘 못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공실이고 그래서 월세도 빠듯하게 내는 것들이 결국 건디다 못해서 이제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사서 뭐 거의 한 80%가 공실이었던 것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하고 막 형광등도 바꾸고 뭐 하여튼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이거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임차인들을 그 고시에 들어오실 임차인들을 확보해서 그럼 이제 예전에는 수익률이 막 10% 하던 게 30%, 4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억 가지고 400만 원 내외를 만드신 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네. 정확하게 이제 일주일 전에 오셨던 분인데 인천에 사시는 아주머니세요.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트럭 운전 하시는데 허리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못하는 상태가 되셨어요. 평생 전업주만 하셨던 분인데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올린 그 고시원 걸 듣고 1억 정도로 한 300, 400 만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인데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궁하면 뭔게 다 통한다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5천만 원 가지고 인천에서 해서 그분이 한 달에 지금 비용 제하고 450만 원을 만들고 있어요. 태어나서 전업주부만 하시고 부동산 부자도 몰랐던 분이 정말 노력을 해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현재 4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분이시죠. 절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억에 샀는데 다 공실투성이었어요. 근데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서 잘해서 만실로 만들면 100만 원 나오던 게 500만 원 월세가 나오면 이걸 내가 나중에 팔 때는 1억이 아니라 2억 그 이상에도 팔리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걸 사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잘 만든 다음에 권리금부에서 되팔아요.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1억 들어가 한 2억 정도에 파는 게 무난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재산을 늘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로 이제 돈을 번 거
보면 우리가 이제 토지나 아파트나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아파트가 요즘에야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2014년 그 이전에는 거의 7, 8년 동안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비슷해도 아무도 안 샀죠.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오를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좋은 시절을 만나야죠. 내가 그게 오르고 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소형 신축 사업이나 이런 고시원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형 신축 또 고시원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면 한 5년 내에 내 재산을 2배, 3배, 4배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소형 신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소형 신축도 괜찮고 좀 돈이 부족하신 분은 고시원 창업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소형 신축 같은 경우는 일단 땅도 매입해야 되고 또 좋은 그 건물을 올릴 그 건축업자를 잘 만나는 것도 상당히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데 고시원은 약간 한번 해볼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러면 고시원 요즘 또 많이 또 하고 있어서 고시텔이나 고시원 저도 이제 고시텔을 종종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되게 깔끔하게 뭐 도배나 뭐 형광등 이런 거 되게 잘해 놔가지고 예전에 그 고시원의 그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 고시원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좋은 건 알겠지만 혹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고시원 그걸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고시원은 다중 이용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법의 관리를 받게 이런 돼요. 걸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고요. 관련 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스터디 하는 데는 한 2, 3일이면 충분해요. 관련 법은.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은 임대 사업이 아니라 창업이잖아요. 내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이제 노하우를 좀 이제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것도 한 2, 3일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이제 좋은 물건을 이제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내가 한 개층을 임대 받아서 아니면 또 한 개층을 사서 거기다가 고시원 시설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지금 기준에서 고시원을 거기에 맞게 꾸리면 수익성이 안 나와요. 또 굉장히 비싸죠. 고시원 한 평 공사비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0평이면 한 3억 내에 인테리어비만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미 누가 하던 것을 인수받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은 걸. 그래서 그걸 상태를 이제 좋게 만드는 거죠. 조금의 리모델링을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걸 내가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자가 없는. 물론 하자는 있죠. 그 하자를 내가 잘 이제 개선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소개해주는 이쪽 계통의 또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체로 좀 잘 하는 분도 있지만 이쪽에 잘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차들도 많아요. 네. 한 2억짜리를 한 3억으로 뻥튀기 해서 그렇게 막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내는 이제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고시원도 보통 보면 한두 달 정도만 하면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착실히 해내셨어요. 그래서 다 잘 됐습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은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한계를 규정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이렇게 제가 올리면 댓글에 보면 딱 아이 고시원 힘든데 고시원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힘든데 맞아요. 공실하면 안 되는데 뭐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순간은 고시원은 내가 할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저가 만난 분들은 맞아, 그거 인정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문제들을 이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만난 분들은 해결에 초점을 뒀어요. 문제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들지? 정말 탁월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근데 대부분 분들은 안 되는 거, 부정적이만 바라보는데 이 성공자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좋게 만들지? 예,
이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분들, 이 고시원으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은 그 태도가 그래요. 그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좋게 만들까?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여성분이 저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봤습니다. 투자해서 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고시원을 15년을 해봤는데 하루에 전 그 댓글도 봤어요. 뭐 10시간을 해야 된다.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신 거죠. 근데 이분은 접근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고 애 엄마고 애가 둘인데 난 하루에 1시간도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지? 이런 이제 딱 정해놓고 이거에 대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서 이걸 결국 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게 네. 쉽지 않지만 네. 해결하고 나면 그 그렇죠. 뒤부터는 좀 안정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 우리 미래를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런 분이 그런 걸 잘 해결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좀 주변에 있으면 맞아.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더 그렇죠. 수월할 수가 있죠. 훨씬.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이런 분들 만나면 그분들의 삶의 태도 옆에서 배우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뭐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낸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모방을 하면 되죠. 전수를 받는 거죠. 예전에 부동산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정말 그걸 잘 배우기 위해서 정말 어린 네. 자식뻘 같은 분한테도 네. 정말 열심히 배웠다는 그걸 스승, 본 적이 네. 있거든요. 스승으로 모시고 그냥 운전도 하고 그랬죠. 자식벌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노하우를 저한테 가져온 거죠.